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입니다. 스타벅스는 오른쪽에 보이는데 벌써 이 새벽에도 문을 열었네요. 아직 장사는 하고 있지 않지만 7시 장사를 위해서 한 6시 10분 20분부터는 스타벅스가 불이 켜져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군자역 이 사거리가 종상향 얘기도 있고 상당히 부동산으로 지금 서울 시내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군자, 자양, 광장, 구이 이런 쪽이 지금 부동산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되고 있고요. 어제 제가 여기 출퇴근하다 매일 보던 거긴 하지만 완공이 돼서 신축 임대 사인이 붙어있는 새쌍둥이 빌딩 똑같은 건물 3개가 이렇게 쭈르륵 있는데요. 재밌는 건 똑같은 크기로 바로 옆에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건물이 준공이 됐는데 전체가 다 비어있다. 그거는 사전 마케팅을 안 한 거죠. 그럼 저희가 사전 마케팅이 뭔지를 한번 짧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건물이 상품이라고 했을 때 시장에 공급되기 위해서는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토지를 매입하거나 원래 있는 건물을 멸실, 또는 그 멸실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임차인을 명도 이전시키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요. 이전을 한 이후에는 이제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맞춰 가지고 건물 짓고, 보통은 이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공사를 하다가 건물이 다 지어질 때쯤 돼서 현수막을 붙이고 임대를 한다는 걸 시장에 알리면 임대가 바로 됐었죠. 지금 오른편에 스타벅스가 하나 더 있고, 지금 오른편에 이렇게 보이는 이 건물 3개입니다. 지금 새벽이라서 잘 안 보이죠? 지금 현재 다 비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임대차 성공을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건물에 현수막을 거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지나고 있는 오른쪽은 세종대, 왼쪽은 어린이대공원. 유동인구가 많지만 로드샵이 형성돼 있지 않고 주변에 다른 가게들이 별로 없는 그런 지역이죠. 결국은 주말에 어린이대공원을 오는 사람들이나 평소 세종대를 오는 학생들, 그리고 이쪽에 오는 사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특히 또 이 동네 이면이 광진구에 있는 다른 주택지보다는 좀 큰 집들이 많은 동네예요. 100평에 이르는 단독주택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적은 겁니다. 그럼 이 예쁘게 지어놓은 건물에 1층이 대형으로 3개가 있고, 지금 어제 제가 지나다 보니까 실면적으로 1층이 5, 60평 되는 것 같아요. 5, 60평짜리 1층이 3개가 있고, 또 상층부로도 5층짜리 건물이니까 실제로 한 건물, 큰 건물로 지었다고 가정을 하면 굉장히 큰 면적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이 건물에 대해서 예쁜데 안타까운 거를 몇 개를 얘기한다면, 작은 임차인이 많지 않을 동네인데 건물을 1층을 분할해 가지고 저렇게 3개로 지었다는 거고요. 다 이유는 있을 겁니다. 보통 저런 경우에는 여기는 일부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고, 저 자리가 과거에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패밀리 레스토랑의 수요도 있는 지역인데, 이왕 큰 부지에 건물을 짓는데 큰 건물로 지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구분을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더라도 아마 가족이 증여 상속 목적으로 저렇게 건물을 나눠서 짓는 경우도 있는데, 건물의 일부 층은 대형 면적을 유지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요즘은 건물을 지을 때 사전 설계라는 거를 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사전 설계 검토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컨셉이 이 동네에 먹히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 설계를 하기 전에 설계사와 함께 이 시장의 임대 수요도 파악을 해서 애당초 설계를 고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설계가 되어지면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어떤 임차인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공사비를 일부러 적게 쓸 수도 있고, 건물에 어떤 자재를 선택하더라도 힘을 줄 때와 힘을 뺄 때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사 기간이 보통 1년, 뭐 길게는 1년 반 정도. 저 건물은 지금 제가 보기에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임대 마케팅을 해야죠. 옆에 이렇게 상권이 형성돼 있지 않고 유동 인구가 주말에 굉장히 많은 동네지만 평일에 좀 비는 동네. 그래서 주말 장사 위주로 해야 되는 저런 곳들은 들어와야 될 업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업종들을 리스팅을 하고 1년 동안 꾸준히 가서 찾아서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 제안을 건물주가 한다는 건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런 건물들은 설계 단계부터 임대 대행사를 선정합니다. 그 임대 대행사를 선정해서 언제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임대 마케팅을 할 건지 계속 그 계획을 세우고 그 세운 계획을 고정해 가면서 계속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서 제안을 해서 이사를 시켜야죠. 뭐 예를 들어 전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었으니까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할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옆에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가 있으니까 드라이브 스루를 겸해서 할 수 있는 곳. 특히 요즘 여러분들 눈에 많이 보이다가 없어진 회사들이 있어요. 뭐 빕스라든지 이런 회사들, 아웃백 스테이크 이런 곳들이 그럼 영업을 안 하고 아예 없어졌느냐? 그게 아니고요. 공유 주방 같은 곳들에 들어가서 배달로서 원래 레스토랑을 운영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회사의 온라인 업종, 그리고 공유 주방을 할 수 있는 구조,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지역이 바로 저 건물은 주변에 유동 인구가 없고 주말에 어린이대공원과 세종대에 오는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지만 그 인근 반경 한 500m 정도에는 건대도 있고 굉장히 많은 1인 가구가 살고 있는 동네라는 걸 감안했을 때 그들에게 맞는 타겟의 임차인을 찾기 위한 설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지었기 때문에 지금 신축이 됐는데 지금 12월을 며칠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준공되면서 신축 임대 사인을 3개나 붙였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겨울을 난다는 뜻입니다. 건물이 비어있는 상태로 한겨울을 나게 되면 하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그나마 미연에 방지하려면 난방을 계속 돌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에너지 효율도 빈 건물로 돌리려면 만만치가 않고, 생각보다 우스갯소리지만 사람의 온도가 무섭거든요. 그래서 겨울을 나서 내년 3, 4월이 돼야 건물에 임차인이 차는 그런 윤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 그게 잘못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12월이 다 돼가지고 준공되는 건물에 입주자가 하나도 없다면 그건 3, 4개월 고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 마케팅을 1년 전부터 했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업을 하거나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이런 분들이 최소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서 자기 건물을 빼고 나오기 위해서라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또 좋은 회사가 그걸 내부에서 결정하려면 1년 가까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땅을 팔 때부터 임차인을 찾아야 된다는 게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